오늘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있다. 생각해보면 다른 풍경이기에 멋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그때까지 혼자서 쌓아 올린 풍경에. 정정과 열정 사이 작가의 사랑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안녕하세요. 벤지TV입니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무엇을 읽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손이 닿는 책장 한켠에 신작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가 보였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의 에세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고, 주말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녀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느끼고 생각한 일들을 그녀 특유의 담담한 문체에 담아낸 소설 같은 에세이. 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만나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느낀 안정과 위태로움에 대해 에쿠니 가오리가 말하는 물음표 16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기본 정보. 책 제목.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저자 에쿠니 가오리. 출판사 소담 출판사. 종류 사랑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서 에쿠니 가오리는 하나와 둘 사이에 벌어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일어나는 사랑의 행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작품 내에서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외로움을 강렬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에코니 가오리는 격렬한 감정의 묘사 대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함축한 언어로 그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 특유의 간명하고 유려한 언어로 펼쳐 보이는 16개의 일상과 생각이 작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서 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은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날, 완전히 다른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다가오는 기쁨과 냉혹한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슬프지만 대체로 평화로운 일상, 그 사람으로 인해 색깔을 지니게 된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담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반대인 사람과 함께하는 매번 다른 느낌, 다른 풍경이 작품에 묘사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일상의 의미를 깨닫고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 또한 등장합니다. 작품 너머에 있는 작가로서가 아닌 에쿠니 가오리라는 개인이 사랑과 사랑이 만난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어가는지 이전의 작품들보다 가깝고 뚜렷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집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오는 16개의 챕터 중 2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공원. 널찍한 공원 옆 좁다란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년이다. 봄이면 온 동네에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든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답지만 조금은 불편한 여기 멀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도 멀다. 주택가다. 여기 멀어 회사에 다니는 남편은 꽤나 불편하겠지만 조용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한 동네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몇 군데나 있어 나는 마음에 든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조금은 슬프고 대체로 평화롭지만 불행하다. 종종 버스를 탄다. 여기 먼 대신 버스가 사방으로 다닌다. 노선도 복잡하고 행선지가 서로 다른 다양한 버스들이라 정거장에 서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 나는 원래 지리에 약해서 낯선 버스를 타면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때로는 가벼운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신이 나기도 한다. 내 일상의 주된 요소는 일과 목욕과 남편이다. 그 틈틈이 치과에 다니고 공과금을 내려가고 책을 읽고 청소와 빨래도 하고 간식과 술과 사람과의 약속이 끼어든다. 가끔은 공원에도 간다. 공원은 계절과 시간과 요일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가장 상쾌한 것은 아침의 공원이다. 아직 아무도 들이쉬지 않은 공기는 맑고 산소로 충만하다. 사물의 윤곽이 또렷하고 온 세계가 싸늘하게 젖어 있다. 하기야 아침잠이 많은 나는 빵을 사러 갈 때나 아침에 공원을 지난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는 거리에 맛있는 빵을 파는 가게가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쯤 그곳에 간다.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그 빵 가게에서는 갓 구운 빵을 살 수 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편. 이 사람은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침은 고작 커피나 과일이다. 회사에 보낸 뒤 세수를 하고 립스틱만 바르고 집을 나선다. 그 빵 가게에는 스툴이 몇 개 놓여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큰 길가에는 반지하라서 오가는 사람들의 다리가 보이고 자동차와 버스의 타이어도 보인다. 나는 이곳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빵을 한 개 먹는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오래 머물고 만다. 아침에 회사원과 학생들에 섞여 버스를 탈 때는 왠지 불안하지만 막 일어난 터라 잠도 덜 깼고 예쁘게 화장한 여자들 속에서 세수만 겨우 한 얼굴이 썰렁하고 볼품없다. 빵이 담긴 봉투를 들고 돌아갈 때는 기운이 넘친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공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간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밤에 공원에 간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아 재미있다.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어. 그 폭력적이며 감상적인 음색이 귀를 적신다. 나는 한참을 육교 위에 서서 서글픈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다. 마음이 서글픈 것은 간혹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이서라다. 그런 때 밤의 공원은 물속 같다. 공원에 가장 잘 가는 시간대는 낮이다. 책 말고도 여름에 바르는 모기약, 겨울에는 무릎 덮개를 들고 나간다. 평일 낮 공원은 어린 아이들과 전문 엄마와 노인과 개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장소다. 공원 안에는 돼지공원이란 장소가 있다. 안내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돼지가 있는 줄 알고 신이 나서 가보았더니 그네와 산 모양 미끄럼틀과 네모난 모래 놀이터 사이에 돼지 조각상이 있는 그냥 아동 공원이라 실망이 컸다. 그런데도 나는 그 돼지공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놓여있는 조그만 벤치를 찾아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실증이 나면 분수를 보러 가고 그러고는 계단에 앉아 책을 읽는다. 읽는 책은 거의 추리소설이다. 나는 그런 습관은 결혼하고 생긴 것이다. 결혼하기 전 나는 다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추리소설이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바뀌고 말았다. 요즘 읽는 추리소설 가운데서는 마릴린 보레스의 탄식하는 비, 로셀 메저 크리이의 얼어붙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페이 캐러먼이나 퍼트리샤 콘웰, 메리 히긴스 클라크도 결혼하고서 탐독했다. 지금은 추리소설이 없으면 아내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다. 아파트에 혼자 있다 보면 외롭고 따분하다. 그러면 온갖 상념이 밀려온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은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대신 살해당한 맥건과 실종된 레네이, 유괴된 조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매듭이 이어진다. 아마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장소를 낯설어 하기 때문이리라. 나는 때로 매듭을 짓지 못해 안달한다. 내가 이런데 남편까지 이런 성격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 내가 매듭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면 남편은 매듭 따위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이 행세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과 둘이 종종 공원에 갔다. 낮잠을 자고 캔 녹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배드민턴도 쳤다. 언젠가 같이 살게 되면 공원 옆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됐다. 다만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주 산책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돌려주고 가거나 버스를 타려고 그 옆을 슬쩍 지나가는 정도다. 하지만 그런 때조차 공원은 드높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아름다운 나뭇가지, 계절의 추위와 비 내음을 머리 위에서 선사해준다. 산책하러 나갈까? 아주 가끔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단박에 가자고 대답한다. 늘. 주말의 공원은 평일과는 달리 색상이 화려하다. 일요일 낮에는 알뜰 시장도 서고 핫도그를 파는 트럭도 등장한다. 우람하고 멋들어진 개를 차에 태워오는 사람도 있다. 고등학생도 많고 그 가운데는 커플도 간혹 있다. 남편은 신문을 사랑해서 공원에 갈 때면 반드시 두세 가지 신문을 지참한다. 햇살이 뜨끈한 돌계단에 앉아 신문을 읽는 남편 옆에서 나는 추리소설을 읽든지 멍하니 사방을 바라본다. 이런 때 평일에 공원에서 만나던 어린이들과 마주치면 몹시 거북하다. 남편이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본다.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본다. 빗소리를 듣고 비 내음을 맡는다. 친정에서는 엄마도 여동생도 그랬다. 조그만 마당과 건너편 지붕, 낯익은 풍경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본다. 빛나는 아스팔트, 낮게 가라앉은 하늘, 물기를 담뿍 머금고 이파리 하나하나 떠는 나무. 우리는 다들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창문을 열어놓는다. 아, 비 구경해야지. 비 내리는 날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어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까 봤잖아. 그러고 보니 남편은 종종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물론 비는 몇 번이든 상관없이 보고 싶다. 아침에 내리는 비야, 오후에 내리는 비, 밤에 내리는 비가 저마다 다르고 창문에 따라서도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면 먼지 낀 공기의 냄새도 맡고 싶고 질리도록 쏟아질 때면 그 시원한 냄새도 맡고 싶다. 게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빗소리를 감지하고 비야 봐봐 하고 말하면서 신나게 창문을 열고서 온 세상이 비에 젖는 것을 기다렸다가 지금쯤이면 말이 들리려나 싶어 천천히 비 구경하자라고 제안해보지만 남편은 읽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응, 아니, 하고 무심한 대답만 한다. 그런 남편을 보고서 이 사람은 비가 보고 싶지 않은가 하고 내심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서는 일이 좀처럼 없기에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한다. 한 우리에는 사는 두 마리 동물처럼 더구나 서로의 생활 패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간섭하지 않는다. 나와 남편은 취향이 전혀 다르다. 좋아하는 음악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영화도 좋아하는 책도 다르고 뭘 하면서 노는 것도 좋아하는지 다 다르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왔고 오히려 다른 편이 건전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같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비 내리는 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신다. 크림을 듬뿍 넣은 시나몬 티다. 때로는 신문을 펼쳐놓고 손톱을 깎기도 하고 전기 면도기를 청소하기도 한다. 남편은 놀랍게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나는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다양한 색이 흘러넘쳐 꽤 예쁘다. 비 내리는 날은 특히 화면과 나 사이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남편의 등이 조그맣고 뾰족한 산처럼 보인다. 그는 원래 등이 약간 굽어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발톱을 깎는 남편의 등을 쳐다본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웃 주차장에서 비에 젖은 차들을 바라본다. 흰색 세단도, 빨간 소형차도, 하얀 밴도, 짙은 감색 사륜 구동차도 보통 때보다 한결 생동감 있어 보인다. 차란 젖어있는 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옆 새로 지은 주택 앞에 꽂혀있는 금메란 빨간 깃발도 젖어있다. 비 구경하고 왔어?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묻는다. 응, 하고 나는 대답한다. 남편은 또 차를 마신다. 남편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그냥 맞고 다닌다. 결혼하기 전 몇 번이나 젖은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는데 왜 이 사람은 우산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어젯밤에 외박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했지만 결국은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귀찮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우산을 쓰게 되는데 키 차이가 너무 심한 탓에 우산이 내 머리 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곤 했다. 그래서 언젠가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우산 쓰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때다. 아침에 남편을 보내놓고 한숨 더 자고 점심때쯤 일어났다.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고 온 집안이 어두컴컴했다. 나는 멍하니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주 차분한 기분으로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비는 소염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령 감정의 기복, 예를 들면 연애, 이 어떤 유의 염증이라고 한다면 비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정반대되는 일이 있었다. 여름에 남편과 신슈를 여행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지만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었다. 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온하고 침착했다. 하기야 그때까지가 터프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과 나의 생활은 겉으로야 어떻든 날마다 애증이 엇갈린다. 도쿄를 벗어났을 때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도중에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호! 나가노에 들어서는 거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쏟아졌다. 와이퍼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길 여기저기에 통행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저녁 때는 전철도 운행이 중단된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아무리 비를 좋아한다지만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호텔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수경보인지 호우경보인지가 내려졌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텔로 피난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숲속에 있는 아담한 호텔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그곳에서 사흘을 묵었다. 다행히 그럴싸한 레스토랑이 있어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방에는 널찍한 목욕탕도 있고 커다란 유리창으로 숲이 보였다.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욕조에 몸을 담그고 숲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목욕탕에 나오면 캔에 들어있는 마티니 소다와 진토닉을 마시고 침대에 벌렁 누워 책을 읽었다. 남편은 내내 텔레비전을 켜놓고 신문을 읽거나 낮잠을 잤다. 서로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쨍하게 개인 한 사흘째. 우리는 도쿄로 돌아왔다. 혼자 있고 싶은 씁쓸한 기분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비가 내리면 많은 추억이 떠오른다. 언젠가 결혼할지도 모른다. 처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비가 내렸다. 이른 여름. 나는 독일에 있었다. 뽀얗게 물기를 머금은 숲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또 창밖을 내다본다. 한참에 내리는 비는 유독 상쾌하다. 침대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마음껏 바라본다. 비에 깨끗하게 씻긴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흘러든다. 안 추워? 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꿈지럭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미안하고 나도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창문을 닫고는 이불에 파고든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 매달려 잠든다. 후두득. 감상평.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집이 2023년 리커버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기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를 소담 출판사에서 새롭게 개정했는데요. 에쿠니 가오리의 소소한 일상과 너무도 다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단편들을 16가지 소재로 써내려간 담담한 이야기들입니다. 작가 특유의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화법이 아무래도 저의 감성을 끌어당긴 것 같고 이러한 감성은 다른 독자들도 매료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은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1시간 정도 집중하면 다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에세이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감성을 누려보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일상의 감성을 잃어버리며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그녀가 절실히 느끼는 결혼 전과 후의 감정에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결혼은 스트러글이다 라고 써있는 곳에서 결혼이 만신창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상처도 마르니 일일이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라고
마무리한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는 결혼을 왜 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남자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저와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던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참으로 평범하지만 극과 극의 기복을 넘나드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우리와 크게 다른 생활을 하지 않고 결국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생이란 고달픈 삶은 서로 다독이며 위로하는 사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동료, 이웃이 되어주면 결국 남편, 아내라는 호칭으로 불릴 뿐이겠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당신의 주말은 몇 개인가요? 감사합니다.